안녕하세요. 시와 마음의 이광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등학생을 위한 시쓰기 지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고등학교 시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시를 참 많이 썼던 시기이고 공모전이나 대회 참가도 매우 많았던 시기입니다. 제 글이 가진 주 정체성도 고등학교 때 형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제겐 결정적인 시기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됩니다. 우선 이 시기는 쉽게 말해 격차가 큰 시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인가 또 당초 글에 대해 뜻이 있어 예고를 진학한 학생인가 혹은 문화와 관련해서 많은 것을 겪으며 자란 사람인가에 따라서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크기와 양이나 스타일이 완전히 서로 달라지는 시기라 할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격차가 이 시기에 글을 쓰는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가볍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일반 인문계를 나왔고 또 전교에서 시 쓰는 학생이 저 한 명이었다고 할 만큼 문학활동을 건강한 방식으로 풍부하게 하기에는 어려운 출발선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회에 나가서 많은 것들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학생들과 겨루어 보고 또 그 아이들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이 시기에 찾아올 수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까지도 느껴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제가 여기서 드리는 조언은 보편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학생들에게 더 적절한 조언이라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기는 그리고 준성인기입니다. 무언가 거의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나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조금 여유롭기보다는 경쟁이나 우열을 겨뤄야 하는 그런 분위기에 놓여 있는 시기인 것이죠. 요즘에야 매체가 발달해서 많은 정보를 또 질 좋은 정보를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더 좋은 고급 정보나 가르침을 얻는 사람 또한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이때부터는 완전히 서로가 다른 글쓰기를 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변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20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바꿀 수 없다라고 심리학자들도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통 환경 속에서 고등학교에서 크게 바뀔 만한 계기를 얻기란 쉽지 않을 것이며 대체로 그동안 해왔던 방식의 개성을 가진 채로 앞으로도 펼쳐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는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생기고 또 익숙한 것들이 생기는 등 개성이나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친구가 쓰는 글과 내가 쓰는 글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음을 또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함부로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잘 쓰고 못 쓰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친구의 글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친구가 쓰는 글이 잘 쓴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또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의 글이 못 쓴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때는 자신을 부정하거나 너무 과긍정하지도 않고 그 자체의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시기는 가능한 많은 자원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글을 써라.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글쓰는 특별활동부를 만들려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학교에 기존 체계가 있어서 만드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 당시를 비추어 보건대 이 시기에 새로운 정보가 주변으로부터 계속 유입되지 않으면 외골수가 되거나 아니면 계속 제자리를 맴돌기가 쉽습니다. 지도해줄 선생님이 있다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글을 쓰는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어서 자기가 가진 정보에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형성되는 글쓰기 습관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글을 많이 읽고 또 접하면서 글 쓰는 자아의 정체성이나 개성에 대한 개념이 올바로 자리 잡히지 못하면 상받은 시들만 어설피 따라 쓰거나 타인의 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배타적이게 될 수도 있으며 또 교과서에서 보던 시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혹은 퇴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하기 쉬운 나이인 만큼 글 쓰는 친구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자기 고집이 심해서 서로 소통과 화합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글이란 것은 혼자 쓰는 것이기는 하지만 글을 읽는 사람은 항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혼자서만 쓰는 그러한 환경은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는 꼭 시에 대해 잘 아시는 선생님이 한 분은 계십니다. 그러니 그러한 선생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도 찾아서 도움을 청해 보는 것도 좋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중학교 시기는 순수함이었다면 이제는 순수보다는 성숙함이 특징이 되는 시기입니다. 세상을 그래도 웬만큼 느껴보아서 사회의 모순이 무엇인지도 다 알만한 나이인 것이죠. 그러나 아직 잃을 만한 것이 많지 않아서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아직 성인은 아니지만 성인과 별다르지 않을 지성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인 만큼 나에 대한 이야기에 갇혀있기보다 사회와 세상이 비추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루어 보는 것이 좋은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자가 되어야 한다든가 사회운동가가 돼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는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나도 세상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남들이 겪는 일을 내가 겪을 수 있고 내가 겪고 있는 것을 남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심지어 서로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원활히 이루어지긴 힘들 것입니다. 학교나 학원이 세상의 전부이고 부모님의 영향을 벗어나기 어려운 시기이니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의 완성은 대학생 시기에 이룬다고 보면 될 것이고 고등 시기는 그러한 것들을 인지하고 있다는 싹만 튀어놓으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각을 넓혀 놓기 시작해야만 남의 글을 읽을 때 오독을 하지 않고 읽어낼 수 있게 되며 또 남의 글에 대해서도 함부로 평가하거나 이야기하지 않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그렇게 어느 한 가지에서 벗어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느 한 가지를 정전, 절대적인 표본으로 삼고 있어서는 발전하는데 크게 해가 된다는 것이죠. 코페르니쿠스의 전해처럼 태양이 지구를 따라 도는 게 아니라 지구인 내가 태양을 따라 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만 더 성숙한 글쓰기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가치는 다양합니다. 대학생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들, 알았던 것들의 70% 이상은 다 붕괴시켜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감히 말하건대 고등학생 시기는 무너뜨리기 위해 배우는 시기입니다.
대학생 때는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시기이겠죠. 그런데 지금 쌓지 않는다면 나중에 무너뜨릴 만한 것들에 제약이 생기겠죠. 무너뜨릴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독자적인 생각을 이루어낼 수 있고 또 좋은 재료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때는 어떠한 것을 열렬히 지지하기도 했다가 또 금방 철회하기도 했다가 또 어떤 것을 비난하기도 해보는 등 다양한 것들을 왔다 갔다 해보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도 안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고등학생 무렵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이때 유념할 사항은 예리하되 거칠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리함이 향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순으로 향해야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예리함을 활용하면 안 됩니다. 즉 사람을 아프게 하는 글은 절대 그것이 아무리 똑똑한 글이라고 해도 올바른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없으며 비판의 늪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날카로움을 마구 휘두르는 것은 그를 단지 무기로밖에는 여기고 있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 아직은 글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것을 알기는 어려운 나이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글이 나중에 책이 될 수도 있고 또 널리 읽힐 만한 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위축되거나 자신을 의심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소신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한번 크게 전진을 해봐야 돌아오더라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시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험들로 자신을 더 성숙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도록 하십시오. 지능은 어른에 준하겠지만 어른과 달리 무너지면 잘 일어서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무너지더라도 작게 무너지고 회복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무엇이든 해보았다가 안전하게 성인기로 진입하는 것이 이 시기에 해주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